우리가 오늘 6번부터 하면 되죠? 그치? 오늘 나머지 정리 쪽 끝내고 뒤에 아마 나머지 정리가 끝나면 인수분해가 나오기 전에, 단원 종합 문제가 있죠. 그러면 6번부터 볼 건데, 그냥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6번에 나오는 게 인수 정리인데, 우리 인수 정리에서 여기 있는 인수라는 거,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거 봐요. 인수분해 라는 거 배우죠. 이게 뭐야? 예를 들어서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2라는 애가 있으면 1, 2에 마이너스 그럼 여기 x 이렇게 써서 이렇게 곱하죠. 그치? 이렇게 크로스로 곱했을 때 얘가 되면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고 얘를 x-1 곱하기 x-2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 하나하나들을 얘와 얘를 우리는 인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인수분해라고 부르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수정리라는 건 뭐냐? 인수정리라는 건 나머지 정리에서 그냥 가져온 겁니다. 나머지 정리에서 했듯이 결국 나머지를 구해볼 건데 그 나머지가 0일 때를 우리는 인수정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상 인수정리와 나머지 정리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런 거 했죠. 뭐 x세제곱에 플러스 2x제곱에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있는데 내가 얘를 x-1로 나눠볼 거야. 그러면 몫이 뭔가 있을 거고 여기에 있는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데 이 나머지는 어떻게 구한다? x에다가 1을 넣어보면 여기 1 넣어보면 1, 2에 마이너스 1이니까 나머지는 몇이겠구나? 2겠구나.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걸 나머지 정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인수 정리는 뭐다? 이 나머지가 0이 나오면 인수 정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와 동일하게 그대로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시면 6-1번 보시면 1번, 2번 다 똑같아요. 1번, 2번에 이런 애가 있고 얘가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마찬가지로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는 말과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거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서 그냥 fx라고 하면 f의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0이다. f1은 0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치?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것도 집어넣어서 그냥 a, b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인수정리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나머지 정리랑 다를 게 없으니까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애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는 따로 딱히 없네요. 93번도 뭐 그게 어렵진 않네요.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7번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정리랑 똑같이 갑니다. 다항식 x세제곱에 a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b라는 애가 있다. 제가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식을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세제곱에 a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b라는 애가 있는데 내가 얘를 x 플러스 1 곱하기 x-2로 나눴더니 나누어 떨어지더라. 몫을 내가 qx라고 쓰고 나머지는 쓸 필요가 없다. 나누어 떨어지니까. 그럼 그러고 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 플러스 a에 마이너스 1 플러스 b는 0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2 집어넣으면 8에 플러스 4a에 플러스 2 플러스 b는 0이다. 해서 그냥 결국에는 이 두 개를 연립하시면 답인 거예요. 알겠죠?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인수정리는 결국에 나머지 정리랑 동일하게 풀면 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뭐 96번도 뭐 어려운 거 아니어서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유형 8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맞풀기 느낌 8번이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거와는 조금 다른 애인데 얘가 어디에서 또 나오냐면 우리가 2단원 마지막 부분에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이라는 애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나올 애긴 한데 일단은 여기 봅시다.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다항식이 있다. 그랬을 때 서로 다른 세 자연수 A, B, C에 대하여 PA, PB, PC가 0이고 P0은 마이너스 6이다. 그랬을 때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결국 얘는 P6을 구하여라 라는 소린 거예요.
x-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x에다 6 집어넣어봐라 라는 소린 거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또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자. 봐봐. p에다가 a라는 애를 집어넣었더니 0이래. 근데 우리 방금 밑에서 봤듯이 px를 x-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p6이라고 보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얘를 PA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냥 P에다가 A를 집어넣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저기 적혀있는 것처럼 PX를 X-A로 나눴다. 그때의 뭐다? 그때의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PA라고 적는다고요. 맞죠? 맞죠? 그런데 그 나머지가 몇이다라고 나와있다? 0이다라고 나와있다. 그 말은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소리죠.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px는 x-a를 인수로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b도 마찬가지고 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px를 뭐라고 쓸 수 있느냐? x-a를 인수로 갖고 x-b를 인수로 갖고 x-c를 인수로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네가 문제를 풀다 보면 혹시 밑에 문제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요 자리가 0이 아니라 1, 2, 3 이런 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요 자리가 0이 아니라 어떤 숫자로 들어갈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PA는 PB는 PC는 K다 이렇게 나온 거야. 뭔지 모르는. 근데 봐봐. 여기까지는 뭐야? 나머지가 0일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지금 뭐야? 나머지가 K래요. 그럼 나머지만큼을 우리 어떻게 해? 뒤에다가 그냥 더해주죠. 맞지? 뭔가로 나누고 나서 x-a로 나눴어. 이만큼을 뭐 qx라고 보면 거기다가 플러스 r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니? 맞죠? 그래서 요 값이 변하면 변한 만큼 뒤에다가 그냥 더해주시면 끝납니다. 알겠죠? 이 숫자가 어떻게 되든 간에 0이면 안 쓰시면 되는 거고, 어떤 숫자가 들어오면 그 숫자를 더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px가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다시 k를 지어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그랬을 때 뭐라고 나와 있느냐? p0이 마이너스 6이래요. 여기다가 0 집어넣어 볼게요. p0은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b 곱하기 마이너스 c가 되고, 그게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a, b, c는 6이다가 되는데, 그럼 여기서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잖아. a, b, c가 뭔지를 구할 수 없는데, 보시면 여기 무슨 조건이 있다? 자연수 조건이 있다. 그러면 어떤 세 개의 숫자를 곱했는데 6이래. 그리고 세 숫자는 전부 다 다른 애들이래. 그럼 뭐밖에 없어? 1, 2, 3밖에 없는 거죠. 자연수끼리 곱했을 때 6이 되는 건, 그래서 얘는 x-1, x-2, x-3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됐죠? 당연히 뭐 순서가 바뀌어도 전체 값은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쓰시고 p6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px는 x-1, x-2, x-3이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6 집어넣으시면 답이 나온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애들도 마찬가지로 봐주시면 되겠고, 방금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99번 잠깐 보면 3창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 fx가 있는데, f-1과 1과 2를 넣었더니 x래요. 다시 4래요. 그랬을 때 얘를 보면 뭐다? fx라는 애는 여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다는 건 x 플러스 1로 나눴다라는 소리고, 그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뭐가 있을 거고, 그때 나머지가 있을 건데 이 나머지가 몇이란 소리야? 4라는 소리다. 이해가 뭔 소린지? 근데 얘랑 똑같이 x-1일 때도 마찬가지고 x 플러스 2일 때, 다시 x 마이너스 2일 때도 다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내가 fx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얘일 때가 다 똑같은 거니까 fx를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더하기 4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렇게까지 쓰면 뭐가 된다? 이렇게까지 쓰면 나머지가 0일 때. 근데 나머지가 4라고 나와 있으니까 4만큼을 더해주시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3차가 아니라 4차라고 돼 있으면 여기 뒤에다 그냥 하나 더 써주시면 돼요.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4차라고 나왔으면. 알겠지? 나중에 이제 4차도 나올 거니까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 해서 끝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래요. 3 집어넣으시면 답인 거죠. 알겠지? 결국 너네한테 방정식 또는 다항식에서 이런 식을 줬다는 건 이 식을 가지고 이 식을 쓸 수 있느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주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밑에 것도 한번 볼게요. 얘는 지금 P1은 1이고요. P2가 2고요. P3이 3이에요. 너네 1 넣었을 때 1이고 2 넣었을 때 2고 3 넣었을 때 3인 게 뭐야? 어떤 식을 의미해? 얘는 X를 의미해요. 뭔 소린지 이해가? 다시 내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PX와 X가 같아지는 애들을 찾고 싶어. 예를 들어서 PX라는 애가 있는데 PX와 X가 같아지는 애를 찾고 싶어. 그런데 보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성립하고요.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성립하고요.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성립을 해. 그러면 내가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얘를 왼쪽으로 넘겨서 PX-X가 0인 애들을 찾았더니 그 X 값이 1과 2와 3인 거야.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PX는 X-1, X-2, X-3에 얘가 반대로 넘어와서 플러스 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헷갈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봐봐. 1 넣었을 때 1이고 2 넣었을 때 2고 3 넣었을 때 3이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가 X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넣었을 때 다 지워지고 1 남는 거고 2 넣었을 때 다 지워지고 2 남는 거고 3 넣었을 때 다 지워지고 3 남는 거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정석적으로는 이렇게 PX가 X가 되는 점을 찾았더니 X는 1, 2, 3이고 그랬을 때 1, 2, 3이 근이라는 건 X-1, X-2, X-3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라는 소린 거고 그랬을 때 여기 마이너스 X가 있던 게 반대로 넘어와서 플러스 X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원래는 정석적인 방법인데 어떻게 기억하는 게 더 편하다? 1 넣었을 때 1, 2 넣었을 때 2, 3 넣었을 때 3 그러니까 나머지가 X가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4 집어넣으시면 답인 거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여기서? 안 되는 거? 괜찮아?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9번의 조립제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실 조립제법이라는 게 원래 막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얘를 뭐 증명하고 그런 과정도 있는데 다 실려 있는데 굳이 조립제법을 증명하고 이런 거는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조립제법의 의미랑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과정에서 조립제법을 활용할 건지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조립제법의 의미가 뭐냐? 조립제법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다항식의 나눗셈을 좀 간소화시켜 놓은 거야. 근데 어떤 다항식의 나눗셈이냐? 뭔가를 나눌 건데 항상 최고창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를 간소화시켜 놓은 게 조립제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fx를 x-1로 나눠볼 거야. 그랬을 때 몫이 무엇이고 나머지가 무엇인지를 구하는 방법은 원래는 직접 나누는 거였어. 예를 들어서 2x 세제곱에 플러스 3x에 3x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있어. 내가 x-1로 그걸 나눠볼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x-1 쓰고 여기다 2x 제곱해가지고 쭉 계산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얘를 간소화시켜서 조립제법으로 바꾼다.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여기서 얘에 대해서 모든 개수들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2, 3, 마이너스 2, 1 이렇게 쓰는 거야. 얘네들의 개수를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식에 대한 개수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갈라 놓으시고 그 다음에 x-1로 나눌 거잖아. 맞지? x-1로 나눌 거니까 얘가 0이 되는 x값들 여기다 적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조립제법은 어떻게 하느냐? 얘를 그대로 내리시면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2지? 이렇게 곱해서 여기다가 적습니다.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내려. 근데 어떻게 내리느냐? 더해요, 둘을. 그럼 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합니다. 이렇게 곱하면 5가 되니까 여기다가 5를 적으시고 또 이렇게 더해. 그러면 3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곱하시면 3이 되니까 여기다가 3을 적고 더한 다음에 여기다가 4를 적은 다음에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얘가 몫이 되고요. 얘가 나머지가 돼요. 뭔 소리냐? 요 몫이 쟤를 다시 다항식으로 바꿔주면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 이렇게 쓰시면 되고 뒤에서부터 상수항 1차식, 2차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 더 있으면 3차식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4니까 나머지는 4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뭐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1차식에 대한 나눗셈을 원래는 얘를 직접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조립제법으로 바꿔서 볼 수가 있다. 근데 그 조립제법의 방식은 뭐냐? 얘를 이런 식으로 개수들을 먼저 쭉 쓰시고요. 개수들을 먼저 쭉 쓰시고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값을 요 앞에다가 쓰시고 그 다음에는 쭉쭉 내리시면 됩니다. 얘는 그냥 내리시고 첫 번째 건 그냥 내리시고 이렇게 곱해서 쓴 다음 더해서 내리고 그 다음 이렇게 곱해서 쓴 다음 더해서 내리고 그 다음 쓴 다음 더해서 내려서 마지막 것까지 계산이 되면 얘가 나머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얘로 한번 가보자. 오른쪽에 어떤 3차 다항식을 x-1로 나눈 거래요. 그럼 봐봐. 어떤 3차 다항식인지 몰라. 우린 그 3차 다항식을 지금부터 구해볼 건데 여기가 다 비어있고요. 조립제법이 어떻게 된다고? 얘는 첫 번째 건 그냥 내려온다고? 맞지? 그럼 첫 번째 게 그냥 내려와서 1이 된 거니까 여기 1이겠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 요렇게 곱해서 여기다가 1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럼 얘와 얘가 더해져서 마이너스 3인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4라고 적을 수 있겠죠? 됐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와 얘가 곱해져서 여기에다가 적을 거고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2가 되는 거니까 여긴 5라고 적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와 얘를 곱해서 여기다가 적을 거고 이렇게 곱해서 10인 거니까 여기가 8인 거야. 그럼 끝났네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fx는 지금 얘 상수항 1차식, 2차식, 3차식이니까 x세제곱에 마이너스 4x제곱에 플러스 5x 플러스 8이라는 애였고 내가 얘를 x-1로 나눈 거죠. 왜? 여기다가 1을 적었으니까 항상 저 앞에는 얘가 0이 되는 숫자를 적는 거였어. 그래서 x-1로 나눴을 때 얘네들 몫이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10이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됐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조립제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식과 조립제법의 의미에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1차식의 나눗셈만을 표현한 걸 조립제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조립제법은 이때 아니면 못 써. 알겠지? 내가 예를 들어서 2차식으로 나누거나 3차식으로 나누거나 또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1차식으로 나눌 때는 조립제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립제법은 항상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1차식을 활용해서 푼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들아 101번 방금 우리가 풀었던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101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101번 조립제법 연습할 겸 한번 풀어보세요.
중앙자, 그 다음에 5, 6의 기절이다. 그 다음에 방학동안은 선행. 근데 어머니 합류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적어도 이번 프로젝트는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토요일날 와가지고 화요일까지 풀어보셨나요? 네. 봅시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뭐 조립제법의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어떤 다항식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조립제법은 무조건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최고차 항계수가 1이어야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뭘 하라고 했냐면 얘가 2x 플러스 1로 나누고 싶대. 2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애를 2x 플러스 1로 나누고 싶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얘를 직접 나누지 않고 어떻게 할 거냐 보시면 얘 지금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얘를 활용해서 지금 최고차항계수 2고요. 그 다음에 5고 요 사이에 지금 원래는 x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x가 빠져 있잖아. 차수로 보면. 맞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요 사이에 0x가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립제법을 보면 2, 5, 0, 1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알겠지? 여기 중간에 0이 들어가는 이유는 요 사이에 있는 1차식이 빠져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 a에다가는 뭐를 쓸 거냐 내가 2x 플러스 1로 나눌 거니까 일단은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보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번 써볼게요. 2x 플러스 1로 나누고 싶으니까 일단은 그러고 나서 쭉 계산해보면 이렇게 계산하면 2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더하면 4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고요. 더하면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1이고요. 이렇게 더하면 2다. 이렇게까지 됐어.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립제법은 무조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나눗셈이야. 그러면 이 조립제법은 지금 얘를 뭐로 나눈 거야? 여기에다 내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적었지? 아까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적으면 x 플러스 1로 나눈 게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적었다는 건 뭐로 나눴다는 거야?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눈 식이 되는 거예요. 왜? 조립제법은 무조건 최고차항의 수가 1이니까. 알겠지? 그랬을 때, 얘로 나눴을 때 몫이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2가 된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야. 무슨 이해가? 일단은 얘가 최고차항의 수가 1이 아니지만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서 조립제법을 해봤다. 근데 그 조립제법을 했을 때의 결과물은 최고차항의 수가 1일 수밖에 없다. 그럼 내가 얘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써보면 2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플러스 1을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눴더니 몫이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이고 나머지가 2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됐지? 그런데 우리는 얘를 다시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고 싶은 게 아니라 2x 플러스 1로 나누고 싶은 거잖아. 맞죠? 우리 이거 앞에서 나머지 정리해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뭐가 곱해졌다? 2가 곱해졌다. 그러면 내가 몫을 구하는 과정에서 뭐가 곱해져야 된다? 앞에서 2가 곱해졌으면 뒤에는 2분의 1이 곱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치? 그래야 식이 변화가 없다 그랬어.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해주시면 x제곱에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내려와서 플러스 2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죠. 괜찮니? 자, 다시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조립제법은 최고차 항해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결과물인 거고 그걸 가지고 우린 뭘 찾고 싶다? 2x 플러스 1일 때를 찾고 싶다. 그래서 앞에 거를 2배 했기 때문에 뒤에 거는 2로 나눠줘야 된다. 2분의 1을 곱해줘야 된다. 라는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내려오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qx는 얘고요. 찾고자 하는 나머지는 얘겠죠. 이렇게.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이제 예전에 한 2년 전? 3년 전인가? 3년 전에 광희고 서술형에 나온 적이 있는 문제예요. 광희고 서술형에. 근데 이제 요즘은 뭐 광희고가 서술형이 없어져서 서술형이 없이 이제 객관식만 22문제인가? 나오거든? 이제 없어져서 요즘은 잘 안 나오는 추세긴 한데 일단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 정도까지 지금 최고차 항해수가 1이 아닐 때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보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밑에 105번도 마찬가지예요. 105번도 똑같이 일단은 그냥 2분의 1로 조립제법 써서 계산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식을 변형해서 봐주시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마플 특강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원래는 이제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마플 특강을 잘 하진 않아요. 마플 특강이라고 적혀 있는 거를. 왜냐면 마플 특강에 적혀 있는 내용들의 대다수가 교육과정 밖의 범위야. 그러니까 어차피 학교 시험에 안 나오는 애들이라서 마플 특강을 잘 하진 않는데 얘는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여서 얘는 같이 한번 보고 가는 걸로 할게요. 어차피 또 나중에 시험 대비하고 할 때 풀어야 되는 애들이니까. 아무튼 근데 너네는 그 고등학교를 어디 쓸지 고민했니? 아직이야? 아니면 고민해 본 적 있어? 어디? 셋 다? 어디 쓸 거야? 광희? 왜? 가까워서? 셋 다? 음. 걸어서 갈 수 있는 정도야? 음. 충현? 충현이면 충현이나 광희. 그러면 뭐 크게 상관은 없겠다. 크게 상관은 없겠네요. 무슨 얘네들은 거의 뭐 떨어지는 학교는 아니니까. 일지망에서 꽉 차긴 하는데 그게 막 엄청나게 넘치는 학교는 아니어서 뭐 크게 상관은 없겠네요. 어느 정도 정했구나. 근데 만약에 혹시나 떨어질 수도 있잖아. 충현 광희를 썼다가. 그럼 이지망에는 뭘 쓸 거야? 광문? 광희? 광희? 근데 광희는 일지망에서 다 찰 수도 있잖아. 충현 어차피 안 차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웬만하면 이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지망 쓸 때는 광희보다는 딴 데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1지망에서 광희가 꽉 차면 2지망은 그것도 없이 이제 바로 3지망으로 넘어가고 3지망부터는 거의 이제 없으니까 정원이. 뭐 그때 가서 또 한 번 더 얘기했지만 광희보다는 소화가 날 것 같은데. 소화는 1지망에서 잘 안 차는 추세니까 소화랑 충현이 1지망에서 잘 안 차고 광희가 많이 차고. 왜냐면 특히 이제 여학생들은 광희고를 선호하는 그게 있거든.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뽑을 때. 왜냐면 성비가 맞아야 되니까 얼추. 그래서 남자애들은 부족인데 여자애들은 넘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 그래서 여자애들만 떨어지고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광희는 웬만하면 남자애들보다는 여자애들이 넘치는 편이라. 하여튼 뭐 그거는 또 그때 분위기를 봐야 알겠지만 이미 얼추 정했구나. 근데 만약에 그럴 수도 있잖아. 셋 다 충현고를 썼는데 한 명만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떡해? 그냥 읊은 거야?
너네 T구나. 그치, 근데 어쩔 수 없지. 그래서, 하여튼 뭐. 아니, 그런 애가 있었거든. 나도 이제, 내가 전에 광희고 나온 건 알고 있지. 저번에 얘기했었지. 근데 내가 광부를 썼어, 원래는. 광북고를. 왜냐면 광북고가 그때 당시, 요즘은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광북고가 원래 내가 이제 평준화된 두 번째 세대야. 내 친형이 첫 번째고, 딱 처음이고, 처음 시행했을 때가 형 때고, 이제 내가 두 번째야. 그래서 그 전까지는 비평준화였어. 고등학교를 시험 보고 들어갔어. 시험 보고 내신 따지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어. 근데 그 당시에 광북고랑 진성고가, 진성고는 문과학교, 광북고는 이과학교 해가지고 엄청 유명했어. 항상 그 광명시 1등, 2등을 다투는 학교였어, 두 학교가. 그래서 그때 그게 이제 내가 들어갈 때면, 그러면 이제 3학년은, 내가 들어갔을 당시에 3학년은 비평준화 세대들이야. 평준화가 아닌. 그러니까 시험 보고 들어온. 그러니까 대부분이 3학년은 공부를 잘한 애들. 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얘가 이과 중점 학교다 보니까 과학 중점반이 있었어. 과학 중점반. 이게 뭐냐면 이제 요즘은 물화생지가 있잖아. 과학이? 알죠? 물화생지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요즘은 이 중에 많으면 3개, 보통 2개 선택해서 들어요. 근데 내가 고등학생일 때는 이 선택이 없었어. 그냥 4개는 무조건 다 듣는 거야. 4개를 무조건 다 들어야 됐어. 그랬는데 이 광북고 과학중점반은 어떤 느낌이냐면 고1 때, 고1 1학기 때 너네가 지금 얘기하는 그 공통 뭐야? 과학 이름이 뭐야? 통합과학, 통합과학을 배우잖아, 1학년 때. 근데 통합과학 1이 있고 통합과학 2가 있어. 그래서 1학기, 2학기가 나뉘어. 근데 너네 기준으로 얘기해주면 이 광북고 과학중점반은 1학년 1학기 때 그 과학을 끝내. 1년치를. 그러고 나서 1학년 2학기 때 요 물화생지 중에 2개를 해.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2개에다가 이제 물화생지 2를 하는 거야. 원래는 3학년 때. 막 이런 식이야. 그리고 이제 3학년 때는 대학교 과학을 해. 막 이런 느낌이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거였거든. 과학 중점반이.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과학을 좋아하고 했으니까 광북고를 썼다가 떨어져서 광희를 갔어. 떨어져서 이지망으로 내가 광희를 썼었는데 형이 다니고 있으니까 이지망으로 광희를 썼었는데 이제 떨어져서 이제 광희로 간 거지.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나랑 같이, 그러니까 내가 사실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거든. 그래서 나랑 같이 공부하던 애들, 이제 지금처럼 뭐 선행을 하거나 막 그런 애들 한 5명이서 같이 썼는데 나만 떨어진 거야. 5명이서 같이 썼는데 나만 떨어졌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제 광북고를 갔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까 싶긴 한데 뭐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똑같았을 것 같긴 한데 그때 당시엔 이제 되게 컸지 나한테. 같이 맨날 다니던 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나만 떨어지고 나머지 4명은 광북고를 가고 그럼 나는 새로 이제 광희고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이제 뭐 근데 우연치 않게 이제 내 친구들 중에서 광희고를 같이 가는 애들이 있어서 결국 이제 걔네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했는데 좀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나 떨어질 거를 웬만하면 충영고는 광희는 가끔 떨어지는데 충영고는 웬만하면 안 떨어질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이지망까지는 생각을 해주세요. 알겠죠? 그렇죠? 그때 가서 또 분위기를 봐야 돼. 사실 매년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은 다른 거니까 분위기를 봐야 되지만 혹시 모르니까 충현은 웬만하면 올해도 충현 쓴 애들 중에 떨어지는 애들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학원에서는 뭐 떨어져서 다른 학교 갔다는 애는 없는데 일단은 혹시 모르는 거니까 이지망까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지망에 광희를 쓰면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성고를 가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혹시나. 그렇지. 혹시나 또 생기면 안 되니까. 알겠죠? 아무튼 또 나중에 또 아직 쓸 때 안 됐잖아. 학교에서 안 물어보잖아 아직. 그때 쓸 때 되면 또 얘기합시다. 아무튼 넘어가셔서 마플특강의 조립제법과 1차식의 내림차순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그냥 문제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문제로 바로 넘어가시면 이제 유형 11번 얘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냐면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만족한다 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항등식이다라는 말이 돼요. 항등식이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여기에도 x-1, x-1, x-1이 있으니까 내가 얘를 x-1을 t로 치환을 하는 거야. x-1을 t로 치환을 하면 x는 뭐라고 쓸 수 있어? 1을 반대로 넘기면 x는 t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저 식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에 t 플러스 1의 세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에 t 플러스 1 플러스 3은 저기에다가 적어보면 at 세제곱 플러스 bt 제곱 플러스 ct 플러스 d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이렇게 써놓고 그러면 얘는 무슨 식이니까? 얘는 항등식이니까. 내가 얘를 다 전개하시면 이 식과 이 식은 똑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 다 전개해보면 뭐 2t 세제곱에 뭐라고 쭉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얘와 얘가 항등식, 즉 같아야 되니까 아, a는 이겠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마찬가지로 t제곱 구하시면 아, b는 몇이겠구나, c는 몇이겠구나, d는 몇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얘를 다 전개해야 되는 거잖아, 결론은. 맞죠?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지만 얘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잘 봐. 여기서 내가 여기에도 x-1이 있고 여기에 x-1, 여기에 x-1이 있으니까 내가 이 식을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 x-1로 한번 묶어볼 거예요. x-1이 있는 애들만. 그럼 얘는 a의 x-1의 제곱에 얘는 더하기 b의 x-1에 얘는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플러스 d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잘 봐. 내가 이 식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x-1로 나눴을 때 요만큼이 qx, 즉 몫이 되는 거고요. 얘가 나머지가 되겠구나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나눌 겁니다. 나눌 거예요. 보시면 2x 세제곱에 플러스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애를 x-1로 나눴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나온 거니까 qx와 r이 뭔지 구해볼게요. 뭔지 구해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x-1, 즉 최고차 한계수가 1인 1차식이니까 조립제법으로 나눌게요. 2, 1, 마이너스 2, 3 이렇게 써놓고 x-1이니까 여기다가 1을 적겠죠. 그치? 그러면 여기에 2, 그 다음에 여기 2, 3, 3, 1, 1, 4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아, 얘가 이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겠구나. 아, 그러니까 얘는 d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한 번 더 써볼게. 저 몫을 구해봤더니 qx를 구해봤더니 뭐라고 쓸 수 있느냐? 얘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래요. 그런데 얘가 뭐래? 얘가 a의 x-1의 제곱에 플러스 b의 x-1의 플러스 c라는 애더래. 그럼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있냐면 내가 이 식을 또 x-1, x-1이 있으니까 x-1로 한 번 더 묶어볼게요. 이렇게 묶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a의 x-1에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가 있고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또 뭐가 되느냐? x-1로 나눴을 때 이만큼이 몫이 되는 거고요. 그 몫을 q'x라고 이렇게 쓸게요. 쓸 수 있고 얘가 나머지 r'이다 이렇게 써볼게요. 그치? 그러니까 뭐야? 얘를 x-1로 한 번 더 나눴더니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더라. 그럼 한 번 더 나눠볼게요. 얘를 2, 3, 1이라는 애를 조립제법으로 한 번 더 나누겠다. 뭘로? 1로. x-1로. 그러면 적어볼게요. 얘가 그대로 내려오니까 2.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2에 5 될 거고 그대로 가서 5에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나머지구나. 그럼 그 나머지는 뭐구나? C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얘가 C구나. 그러면 이 몫은 Q'X라는 애는 뭐구나? 2X 플러스 5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맞지? 그런데 또 마찬가지야. 2X-5는 A 곱하기 X-1 플러스 B야. 그래서 내가 얘를 X-1로 즉 1로 조립제법을 한 번 더 해보면 여기가 2고
2고 7이어서 요렇게가 돼요. 그래서 봐봐. 내가 얘를 A에 x-1 플러스 B라는 애를 x-1로 나눴어. 그러면 얘가 A가 몫이 되는 거고 B가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얘는 A가 되고요. 얘는 B가 돼요. 이렇게. 그럼 결론은 뭐야? 내가 x-1로 정리를 해보고 싶어. 몇 차식을? 3차식을. 3차식을 x-1로 정리해보고 싶어. 그랬더니 x-1로, 즉 1로 조립제법을 3번 해봤어. 왜? 3차식이니까. 3차식이니까 1로 조립제법을 3번 했어. 그러고 나서 남은 숫자들 2, 7, 6, 4가 순서대로 A, B, C, 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중간 과정을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결론은 요렇게가 A, B, C, D가 되겠구나라는 결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차수만큼 조립배법을 써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7번도 한번 보시면 107번에 1번만 볼게요. 107번에 1번에 fx가 쟤인데 그 fx를 저렇게 정리했대. 그러면 저렇게 정리했다는 건 x-2로 정리했다는 거죠. 그치? 그러면 x-2로 정리한 거니까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2, -3, 그 다음에 여기 0 꼭 쓰셔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x자리가 비어있으니까 0 꼭 쓰셔야 되고 그러고 나서 뭐 하면 된다? 그러고 나서 얘가 x-2로 하는 거니까 x-2로 하는 거니까 여기다 2 적으시고 그럼 2, 4, 1, 2, 2, 4, 8 이렇게 될 거고 한 번 더 할게요. 3차식이니까 3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2 적으시면 2, 2에 4에 5에 10에 12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 한 번 더 마지막으로 2로 한 번 더 해보시면 2, 4에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A, B, C, D다 이렇게 보시면 끝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길었던 거고 결론만 알아두시면 그 결론을 가지고 문제를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단원이 마무리가 된 거니까 단원 종합 문제도 숙제로 해오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단원 종합 문제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저번처럼 단원 종합 문제는 질문을 쭉 받아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풀어보시고 질문은 다음 수업 시간에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터프 문제는 안 푸셔도 됩니다. 터프 문제는 아직은 안 푸셔도 돼요. 그래서 노말까지만 풀어오세요. 2장이니까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인수분해라고 나오네요. 이제 보통 너넨 지금 중3이지만 보통 이제 중3이 처음 우리 학원에 올 때는 예비고1이라는 이름으로 와. 지금 너네 이제 중3으로 온 거지만 보통의 경우에 예비고1이라고 해서 와요. 근데 그때가 오는 시기가 예비고1을 우리가 처음 받는 시기가 일단은 시기가 뭐 여러 개가 있긴 한데 첫 번째로는 여름방학 끝나고 한 9월 정도? 이때부터 이제 왜냐면 그때 되면 이제 뭐 특목고 쓰고 막 이런 애들은 다 이제 이미 있었고 그때쯤 되면 그냥 일반고에 진학할 애들이 있고 그래서 그 중에 그냥 학원을 고등학교 이제 고등 전문으로 바꾸려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9월 달쯤에 처음 이제 오픈을 하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오픈하는 게 이제 12월 말 정도, 12월 초 정도. 요때가 이제 너네 요 사이에 이제 기말고사를 보죠. 2학기 기말고사. 중간고사는 안 보고. 아마 그럴 거예요. 중간고사 안 보고 기말고사만 좀 땡겨서 볼 거예요. 중3이. 그래갖고 요때 보고 이제 그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옮기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두 타임에 봤거든.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그래서 보통 그 학생들을 처음 만나면 내가 보통의 경우에 반팔을 입어요. 지금 너네는 사실 2월달, 3월달부터 오는 거라서 아직은 안 그러겠지만 그 이유가 내가 더위를 되게 많이 타거든? 더위를 되게 많이 타. 추위는 별로 안 타.
그래서 내가 이제 저번 주에 머리를 했잖아. 그 이유가 이게 나는 좀 사람이 별로긴 한데 나는 웬만하면 그 패턴이 다 정해져 있는 게 편해요, 나는. 사는데 뭔가 매뉴얼이 없거나 그러면 힘들거든. 매뉴얼이 없거나 그러면 힘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나와서 학원에 출근을 해. 그럼 이제 차를 타고 오잖아. 그럼 그 차를 타고 오는 시간도 거의 정해놔요. 집에서 나오는 시간부터. 나오는 시간, 그 차 타고 오는 경로, 어떻게 올 건지. 이런 거를 다 웬만하면 안 바꿔, 잘. 그래서 나는 그냥 정해진 삶을 사는 게 제일 편한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 걸 정해놔. 그래서 내가 패턴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헤어스타일도 패턴이 있어요.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고, 겨울이 아닌 계절들이 있잖아. 그러면 겨울에는 머리를 다 내리고 있어요. 추우니까. 나도 사람이니까 추위를 타긴 해. 더위를 더 많이 타지만. 근데 이제 겨울이 아닌 계절에는, 그러니까 나한테는 봄, 여름, 가을이 다 그냥 겨울이 아닌 계절인 거야, 그냥. 그래서 그 계절에는 전부 다 이마를 까요. 더우니까. 뭐랄까요. 근데 이제 여태는 이제 작년까지, 사실 작년까지는 너네가 모르겠지만, 작년까지는 그래서 머리를 그냥 짧게 잘랐어. 겨울 아니면 머리를 짧게 자르고 그냥 다녔는데, 근데 이제 슬슬 날씨가 풀리는 것 같은 거야. 저저번 주부터 한 3월 되면서부터 날씨가 이제 다시 좀 추워지긴 했는데 슬슬 풀리는 것 같아서 내가 이제 와이프한테 물어봤지. 아내한테. 이제 날씨가 슬슬 풀리니까 머리를 바꿀 때가 됐다. 근데 이제 뭘 하는 게 좋겠냐? 했더니 이제 아내가 하는 말이 나보고 살이 너무 많이 쪘대, 갑자기. 갑자기 디스를 해. 헤어스타일을 물어보니까 갑자기 디스를 해. 살이 너무 많이 쪘대. 근데 그거랑 뭔 상관이냐 했더니 이제 작년처럼 내가 사실 이제 재작년에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거의 한 10kg 가까이 쪘어요, 지금.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도 거의 10kg 가까이 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까지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다녀도 괜찮았는데 이젠 안 된대. 살이 많이 쪄가지고 안 된대. 그러지 말래. 그러면 근데 나는 이마를 까야겠다 했더니 이제 그럼 파마를 해봐라. 근데 내가 파마를 거의 안 하거든. 난 잘 머리에 돈 쓰는 걸 진짜 싫어. 머리랑 옷에 돈 쓰는 걸 제일 싫어해. 귀찮아. 그리고 보통 남자들은 매달 머리를 자르러 가요. 여자랑 좀 다르게 매달 머리를 자르러 가. 그래서 파마를 해도 한 두 달 반 뒤면 다시 해야 돼. 왜냐면 머리가 자라서 잘랐으니까. 그럼 이게 또 지저분해져. 파마가 안 된 머리랑 파마가 된 머리, 그러니까 염색이랑 똑같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이제, 옷도 그렇고,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갑자기 파마를 해보래. 파마를 해서 이제 이마를 까래. 그래서, 근데 뭐 또,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또 이제 아내 말은 잘 듣거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보래.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파마를 한 거예요. 파마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파마를 하고 집에 갔지. 아침에 오전에 이제 파마를 하고 집에 갔지. 집에 갔더니 와이프가 나를 딱 보더니 처음 딱 하는 말이 프링글스 닮았다는 거야. 실제로 하는 말이 내가 딱 머리를 하고 집에 오니까 갑자기 프링글스다 이러는 거야. 이제 와이프가 프링글스. 근데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지, 프링글스가.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나도 어이가 없어서 핸드폰으로 프링글스를 검색해봤어. 근데 너네가 검색해보면 알 거야. 프링글스는 대머리야. 프링글스 이렇게 얼굴 동그랗게 있고, 콧수염이 이렇게 있는 거지, 머리는 대머리예요. 근데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이제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딱 듣자마자 나도 그 프링글스 사진을 누가 그렇게 막 뚫어져라 봐. 집중해서 봐. 그냥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으니까 나도 같이 웃었지, 그 당시에는. 그러고 나서 검색해보니까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야. 프링글스를 보니까 콧수염은 되게 많아. 콧수염은 되게 많은데 머리가 하나도 없어. 그래, 이게 눈썹 이렇게 있고, 눈 있고,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뭐 그린 게 없는데. 근데 이렇게 생겼어, 프링글스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내한테. 좀 나 대머리라고 놀리는 거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 왜냐면 우리 아빠가 탈모예요. 탈모인데, 이제 거의 이제 머리가 없어. 거의 머리가 없고, 옆머리만 좀 남았어. 옆머리만. 그래서 이제, 저주하는 거냐고. 나한테 내가 맨날,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머리카락이 여기만 조금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한테 아빠처럼 되라고 저주하는 거냐고 지금 막 프링글스라고 막 얘기를 했어. 이랬더니 뭐 같이 웃었어. 그러고 나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머리를 바꾸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요즘도 와이프가 나한테 이제 프링글스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갑자기 새로운 별명이 생겼는데 아무튼. 그래서 너네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여름 옷을 다 꺼냈어요. 옷장에서. 옷장에 차곡차곡 있던 걸 다 꺼냈어요. 이제 날씨가 서서히 풀리니까. 이제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춥더라고. 아직까지는 조금 춥고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는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학원에 잘 이제 반팔을 웬만하면 다 입고 다녀. 반바지는 안 입어. 반바지는 뭔가 내가 반바지를 입고 앞에 서봤거든? 근데 뭔가 부끄러워. 이제 반바지를 입고 특히 여기는 괜찮은데 5층은 괜찮은데 5층 5호나 6층 가면 여기 단이 있어. 단이 칠판 앞에 단이 여기 요만큼 있어. 그래서 내가 너네는 여기 앉아 있고 내가 단 위에 올라가잖아. 그럼 너네가 그냥 무의식 중에 앞을 보면 칠판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정면을 보면 내 다리가 정면에 보여. 딱 그런 높이야. 내가 여기 서 있으면 너네가 그냥 무의식 중에 앞을 그냥 정면을 보면 내 다리가 보여. 그래서 내가 반바지를 입고 앞에 서봤는데 뭔가 애들의 시선이 부끄러운 거야.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뭔가 막 분명히 애는 그냥 멍 때리고 있어. 멍 때리고 있는데 뭔가 내 다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약간 그런 이제 뭔가 창피해. 앞에 있으면 반바지를 입고 창피해. 그래갖고 이제 반바지는 잘 안 입어요. 내가 반바지를 안 입는데 내가 반팔은 많이 입거든. 1년에 한 9개월 정도를 반팔 입어요. 한 2달, 3달 정도만 긴팔을 입고. 그런데 그래서 반팔을 입는데 반팔을 너무 많이 입으니까 반팔이 금방금방 해지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보면 알 거야. 내가 그래서 반팔을 입을 때 반팔도 브랜드마다 느낌이 달라. 반팔을 입었을 때 느낌이 달라. 어떤 건 편하고 어떤 건 똑같은 반팔인데 불편하고 그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딱 반팔을 살 때 마음에 드는 브랜드가 있잖아? 그러면 그 브랜드의 색깔을 다 사. 실제로 내 옷장을 열면 반팔이 똑같은 반팔인데 색깔별로 다 꽂혀 있어. 그래갖고 어떤 식이냐면 전에 이제 어떤 애가 나한테 캡처해서 보내줬는데 그 내가 수업 영상을 찍잖아. 그럼 수업 영상 이제 링크 들어가면 재생 목록 들어가면 이게 쭉 뜨잖아. 그 수업이 만약에 이거면 이게 쭉 뜨잖아. 마플 교과서 수업이. 그럼 이제 썸네일이 이렇게 뜨잖아. 수업 중간에 내 얼굴이 이렇게 뜨잖아. 썸네일이. 근데 썸네일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똑같은 옷이 색깔별로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검은색이 있고 흰색이 있고 네이비색이 있어. 요게 계속 돌아. 입던 것만 입으니까 계속 똑같아. 썸네일이 계속 똑같아. 어떤 날은 이제 내가 보통 이제 검은색을 많이 입거든? 그래서 검은색을 똑같은 걸 여러 개 사. 완전히 똑같은 옷인데 그냥 검은색 옷을 3개씩 사. 많이 입으니까. 그래서 어떤 날은 썸네일이 보니까 그냥 계속 똑같은 옷이야. 무슨 옷이 한 벌밖에 없는 사람처럼. 옷이 한 벌밖에 없는 사람처럼 계속 검은 옷. 계속 똑같은 반팔로 계속 검은 옷이야.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작년에 이제 와이프한테 보여주고 이제 와이프한테 혼났지.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옷을 사자줘. 다른 옷으로. 다른 옷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여름 옷 꺼내고 여름 옷 이제 옷장 정리해놨던 거 꺼내고 네, 이번 주인가?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는 내가 좀 바빠가지고 다음 주 정도에 반팔을 사러 가서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면은 반팔을 입고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이제 반팔을 입고 와도 놀라지 마세요. 나는 원래 반팔을 많이 입어요. 9개월 동안. 이제 웬만하면 이제 원래 이제 너네가 예비고일 때 오면 나는 이미 반팔을 입고 너네를 만나. 사실 첫 인상이. 그래서 그냥 저 선생님은 그냥 반팔을 오래 입는구나가 자연스럽게 되는데 갑자기 막 3월부터 반팔 입고 오면 항상 원장님이 내가 원장님을 본 지가 내가 학생 때부터 봐가지고 원장님을 본 지 10년이 넘었고 내가 여기서 일한 지가 5년이 넘었으니까 항상 이 모습을 보는데 매년 똑같아. 원장님이 보면 젊다고 벌써 반팔 입냐고 매년 5년째 얘기해. 이제 5년째 매년 볼 때만 벌써 반팔 입냐고 아직도 반팔 입냐고 그 얘기를 5년째 하시면서 매년 놀라시는데 무튼 아마 이제 조만간 내가 반팔을 입고 오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죠? 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얘기를 고3 애들한테 했더니 이제 고3 애들도 나를 프링글스라고 부르더라고 이제. 고3 애들은 워낙 나랑 자주 봤으니까. 아무튼 그랬어요. 봅시다. 인수분해라고 되어 있는데 인수분해가 사실은 우리가 중학교 때도 다 배우죠. 중학교 때 다 인수분해를 배우고 그 인수분해하는 과정 같은 거는 따로 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기본 공식들 같은 것도 그냥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배웠던 거를 반대로 돌려놓은 것들이니까 쭉 한 번씩 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한 번씩 다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개념은 안 하고 쭉 넘어갈 거고요. 그냥 뒤로 바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오늘 인수분해 앞부분 쭉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마풀 개념키 1번 보시면 마풀 개념키 1번에 보시면 1번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에 a 마이너스 b가 있는데 우리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은 인수분해에서 이런 거 있어요. a 마이너스 b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다 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그럼 앞에 거 두 개를 이렇게 바꿔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더한 거야? ab에 a-b를 더한 거죠. 이렇게. 맞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a-b와 여기에 a-b, 즉 얘를 우리는 공통인수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 공통인수를 어떻게 하겠다? 공통인수를 묶어내겠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 남을 거고요. 얘가 앞으로 나갔으니까 얘만 남겠네요. 플러스 ab가 남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ab니까 요식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고 얘는 또 뭐가 된다? 얘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a-b 곱하기 a 플러스 b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인수분해라고 불렀죠? 그치? 그러면 마찬가지로 x 6제곱 마이너스 y 6제곱이라는 애가 있는데 6제곱이라는 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x 세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의 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6제곱이라는 걸 제곱 빼기 제곱으로 바꿔보면 우리 제곱 빼기 제곱은 합차 공식 있죠? 합차 공식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다?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곱하기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됐지? 그럼 이렇게 써놓고 나서 여기 적혀있는 공식 얘는 x 플러스 y에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는 x 마이너스 y에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우리는 인수분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그냥 인수분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인수분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뭐 요렇게 두 개 인수분해 한 다음에 공통인수 묶어내면 되겠네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얘는 요렇게가 2a 플러스 1의 제곱,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제곱 빼기 제곱으로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셔서 141번은 뭐 그냥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1번 말고 밑에 140번 한번 풀어볼래? 140번? 140번에 1, 2번 한번 다 풀어보세요.
사실 두 문제 다 똑같은 거긴 한데 밑에 게 조금 더 복잡하죠. 그래서 밑에 거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a제곱 b제곱인데 내가 얘를 이렇게 볼 수 있죠. 마이너스 2ab의 제곱.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래서 얘는 계산해 보시면 결국에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c제곱에 플러스 2ab.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c제곱에 마이너스 2ab.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플러스 2ab,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2ab 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가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느냐?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바꿀 수 있다? a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바꿔놓으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합차 공식으로 한 번 더 바뀌게 되겠죠. 그치? 얘도 어떻게 된다?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곱하기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4개니까 답은 5번이겠네요. 인수가 아닌 건.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141번은 그냥 인수분해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맞풀 개념 익힘 2번에 간단한 인수분해를 이용한 수의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그냥 뭐 단순히 인수분해다 뭐 이렇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문제든 간에 이런 식의 수의 계산을 할 때는 치환을 하겠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뭐 1 곱하기 2 이런 거 그런 걸 이제 치환으로 보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처럼 우리가 직접 계산할 수 없는 또는 너무 큰 숫자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풀겠다? 치환해서 풀겠다. 그러면 얘는 99 있고 100 있고 100의 세제곱이 있으니까 우리가 100을 x로 치환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얘는 23 있고 48 있고 71 있고 48 있어요. 뭐를 치환해 볼까? 48? 48을 x로 한번 치환을 해봅시다. 그러면 알겠죠? 그러면 일단 앞에 거부터 볼게요. 앞에 거부터. 지금 보면 우리가 100을 x로 치환을 했으니까 99는 x-1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치? 99는 100에서 1을 뺀 거니까 그래서 x-1 곱하기 x 플러스 1 분자는 x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x세제곱 플러스 1은 x세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이라고 보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니까 공식 쓰면 x 플러스 1에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전개해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놓고 나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다? 얘는 x 플러스 1이 되는데 x가 100이니까 10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맞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치환을 했을 때 그 x에 대한 걸로 정리가 돼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번 문제에서 48을 x라고 두면 이 48을 가지고 즉 x를 가지고 23과 71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봐봐. 48을 반으로 나누면 즉 2분의 x는 24라는 애가 되죠. 맞지? 그러면 23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2분의 x에서 1을 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맞지?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뭐가 생기니까? 분수가 생기니까 식이 좀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웬만하면 작은 거를 그냥 치환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작은 거를. 알겠지? 그래서 이 밑에 문제에서 2번 문제에서 어떻게 23을 x라고 한번 치환을 해보겠다. 그러면 밑에 식이 어떻게 되느냐? 분모는 x제곱에 더하기 48이니까 얘에다가 2배를 하시면 2x에다가 2를 더한 형태가 되는 거고요. 2배 하면 46이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71은 뭐야?
71은 여기다가 3 곱한 다음에 3을 더한 게 돼요. 이렇게. 괜찮죠? 그 다음 분해. 분자 보시면 48이니까 2x 플러스 2의 세제곱이고요. 마이너스 x 세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쵸? 근데 얘를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에요.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세제곱 빼기 세제곱을 그냥 단순 계산을 해보기 전에 얘를 봅시다. 2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2x 플러스 1이라는 애는 2의 x 플러스 1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맞죠?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의 세제곱 곱하기 x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맞죠? 맞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지금 우리 세제곱 빼기 세제곱 공식 한 번 더 적어주면 a-b의 세제곱은 다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b의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씁니다. 맞죠? 그러면 a 자리에다가 요만큼 2 곱하기 x 플러스 1 집어넣으시면 되고 얘 집어넣으시면 되고 얘가 a가 되는 거고요. b 자리에 x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집어넣어보면 a 자리에 2x 플러스 2가 들어오는 거고 b 자리에 x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 뭐가 돼? 2x 다시 x 플러스 2 곱하기가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요 a 자리에 2x 플러스 2 집어넣으시면 돼요. 제곱해보시면 4x 제곱에 플러스 8x 플러스 4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곱하기 ab니까 얘와 얘 곱해보시면 플러스 2x 제곱에 플러스 2x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제곱이니까 플러스 x 제곱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해보시면 4x 제곱, 2x 제곱, x 제곱이니까 7x 제곱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8x, 2x니까 플러스 10x 될 거고요. 상수 4 이렇게 남아요. 됐고 그 다음에 얘 정리해볼게요. 얘 정리해보시면 이렇게 곱하시면 6x 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6x니까 12x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시면 플러스 6 나옵니다. 그래서 분모는 어떻게 되느냐? 분모는 x제곱 더하는 거니까 7x제곱에 플러스 12x에 플러스 6이라는 애가 만들어지겠네요. 됐죠? 혹시 나 어디서 계산 틀렸니? 그치, 여기가 2지. 이렇게죠? 그래서 얘가 6x제곱에 10x에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가 요 뒤에가 바뀌겠네요. 7x제곱에 플러스 10x 플러스 4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치?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뭐다? 요렇게가 약분이 된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남는 건 x 플러스 2만 남는 거고 x가 23이니까 답은 25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지?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게 난 싫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치환을 하셔도 되는데 그냥 뭐 사실 이 정도 계산은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싫으면 이제 다른 식으로 또 치환을 여러 번 해도 되는데 숫자를 치환을 늘리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를 잡아서 하시는 게 나중에 더 큰 숫자들 계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니까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42번은 1번은 2025를 치환하시면 되는 거고 2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143번도 2025를 치환하시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144번에 1번도 2025를 치환하시면 되고 2번은 20을 치환하시면 되겠네요. 맞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치환해서 한 번씩들 계산 한 번씩 해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복잡한 다항식의 인수분해인데 복잡한 다항식의 인수분해는 딱 1번만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왜냐면 1번까지가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고 2번부터는 다시 새롭게 배우는 내용들인데 2번부터는 이제 설명할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오늘은 1번까지만 딱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보시면 우리 이런 거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
곱하기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마이너스 5라는 애가 있는데 우리 이런 것들은 앞에서도 설명했고 너네가 중학교 때도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x제곱 플러스 3x라는 애가 있고 여기에도 x제곱 플러스 3x라는 애가 있으니까 x제곱 플러스 3x를 치환하시는 거죠. 맞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x를 내가 t라고 치환을 해보면 이 식은 뭐로 바뀌느냐? 이 식은 t-3 곱하기 t 플러스 1 마이너스 5라는 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전개하시면 t제곱에 마이너스 3t의 t니까 마이너스 2t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고 그럼 그러고 나면 마이너스 8이니까 2, 4에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t 플러스 2 곱하기 t 마이너스 4가 되고 t 자리에다가 다시 x제곱 플러스 3x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런 거 중학교 때 했어요. 지금 얘네들의 상수항이 1,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어떻게 묶는 거야? 상수항의 합이 같도록 묶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와 요렇게를 묶어주시는 거죠. 맞지? 그래서 얘와 얘를 전개해보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전개해보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뭐야? x제곱 마이너스 x를 또 t로 치환하셔서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1번이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147번 보고 끝냅시다. 오늘 147번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3, x 플러스 4, x 플러스 6이라는 애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묶겠다? 요렇게와 요렇게를 묶겠다. 그럼 각각을 묶어주시면 x제곱에 플러스 7x에 플러스 6 곱하기 그 다음에 x제곱에 플러스 7x에 플러스 12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러면 그랬을 때 x제곱 플러스 7x를 내가 치환을 해볼 건데 x제곱 플러스 7x를 얘를 t로 치환을 해보면 이 식은 t 플러스 6 곱하기 t 플러스 12가 될 거고요. 전개하시면 t제곱에 플러스 18t에 플러스 72가 될 거고 그 뒤에 k가 이렇게 붙어 있겠네. 됐죠? 그렇죠? 그럼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로 인수분해가 된대. 얘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결국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란색 식 보시면 이 노란색 식이 t에 대한 2차식이지. t에 대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대. 이거 중학교 때 어떻게 배우니? 혹시 반의 제곱 배우니? 왜 대답이 다르지?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무언가가 있어. 근데 얘가 어떤 식의 제곱, 완전 제곱식이 됐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반으로 나눠. 얘를 반으로 나누면 3이죠? 그치? 뭐 마이너스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얘를 반으로 나누면 3이고 그럼 여기엔 뭐가 돼야 된다? 3의 제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반의 제곱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용어가 아마 다른 거지, 용어가 부르는 말이 다른 거지 아마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어떤 식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돼. 즉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돼. 그러면 얘를 반으로 나눠. 얘를 반으로 나누면 9가 될 거고요. 18을 반으로 나누면 9가 될 거고 얘를 뭐 해라? 얘를 제곱해라. 즉 81이어야 된다. 얘가 81이려면 k는 9여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치?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바뀐다? t제곱에 플러스 18t에 k에다가 9 집어넣으면 81 이렇게 될 거고 얘는 t 플러스 9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그런데 t가 저기 적혀있는 것처럼 x제곱 플러스 7x니까 얘는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9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a는 7이고요. b는 9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k 7 더하기 9 더하기 9 해주시면 답이 나온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됐죠?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인수분해 쭉 마무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숙제는 오늘 진도 나간 데까지 풀어오시면 되고 중간에 단원 종합 문제 있으니까
단원 종합 문제도 노말까지는 풀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단원 종합 문제는 다음 시간에 질문 받아줄게요. 아무튼 고생들 하셨어요.